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분갈이 흙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분갈이 흙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잘못 알려진 부분과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다양한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갈이에 대해서 알려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이 좀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 섞인 내용들이 꼭 정설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많고 단순하게 경험에 국한되어서 마치 다 그런 것처럼 한정지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꼭 맞는 말도 아님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십 년도 넘은 오래된 내용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특징처럼 그렇게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이야기도 많고, 또 반대로 최근에 변화된 내용이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반영이 돼서 알려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지만은 가정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께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실습보다는 이야기 위주의 내용이라서 라디오 듣듯이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토 이야기부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상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최상급의 상이 좋은 흙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에 까는 흙이라서 상토라고 한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상용화된 토양이라서 상토라 한다 등등 아주 기발하고 다양한 상토의 뜻풀이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봄에 이안기를 이용해서 모내기를 할 때 보면 벽시가 빼곡하게 자라서 사각형 형태로 마치 매트처럼 자라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모판에 사용되는 흙이 상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상토라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씨앗을 싹 틔워서 아주 심기 전까지 키워내는 흙을 의미합니다. 이 상토는 1호인 수도용 상토와 2호인 원해용 상토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1호인 수도용은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벽시를 키워내는 못자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흙입니다. 수도용 할 때 숫자가 물숫자이고 도자가 바로 별을 의미합니다. 상토긴 하지만 우리와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종류의 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인 원해용 상토는 봄철에 보면 상추나 토마토 같이 여러 모종을 심어서 밭에 정식하기 전까지 사용되는 흙을 의미합니다. 이 원해용 상토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토 종류가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이후로 이야기하는 상토는 바로 이 2호인 원해용 상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토는 의외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나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토라는 것은 법적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서 생산 유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나 내 맘대로 막 만들어서 팔 수 없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평에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종을 심었는데 불량 상토를 사용해서 발화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는 만들고자 하는 상토를 민간 위탁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각종 검사와 재배시험을 하고 정상적인 상토로 이상이 없다는 재배시험 성적서를 발급받게 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해서 보고된 성분과 함량 그리고 절차에 맞게 일정 설비를 갖추고 공정에 따라서 제품이 생산되는지 실사를 하게 되고 감독하는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되면은 그때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토라는 이름을 달고 포장지에 보증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제품이라면은 좋은 거는 몰라도 저질의 불량 제품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제조되는 원료의 동일성이라든가 아니면 품질 관리는 제조사 몫이겠지만은 이렇게 관리가 되어 생산되는 것이 우리가 포장지에 1호 수도용 상토 혹은 2호 원해용 상토라고 쓰여진 제품입니다. 상대적으로 상토란 표기 없이 분갈이 배양토, 분갈이 흙, 분갈이 용토, 기타 등등의 표현은 특별한 법적 제재로부터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절차 없이 만들어진 일반 분갈이 흙을 절대로 상토라고 표현해서도 안 되고, 보증표 없이 포장지에 상토라고 표기해서 유통하면은 안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흙이 상토라고 생각하셨는데 제 설명을 한번 듣고 포장지를 보시면은 분갈이 흙인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상토가 대부분 분갈이 흙일 경우가 많지만은 엄연히 구분되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상토가 좋고 분갈이흙은 나쁘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상토가 아니라도 분갈이흙도 훌륭한 제품이 많이 있고 요즘은 품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크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너무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구나 정도만 인지하시면은 되실 듯 합니다. 그럼 대략적인 설명은 이쯤 해두고 본격적으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 질문을 추려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코코피트나 피트모스로 만들어진 제품은 상토라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상토는 초경량, 경량, 중량, 중량 등 입자나 그 밀도 부분에서 다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주재료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앞서 언급한 수도용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황토를 주로 사용하였지만은 코코피트를 사용한 경량상토가 발화도 잘 되고 가볍고 그리고 다루기도 쉽고 활착도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이 유행을 타면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경량상토를 많이 만들어서 유통시키다 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제품이 코코피트나 아니면 피트모스를 주재료로 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는 일종의 오류입니다. 지금도 황토 100%의 그런 수도용 상토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코피트 베이스를 사용하면은 그 발화 억제 성분으로 인해서 제라늄을 심었을 때 뿌리 발근이나 활착이 잘 되지 않아서 제라늄은 절대 상토에 심지 말고 반드시 제라늄은 피트모스에 심어야 한다. 이건 좀 질문이 긴데요. 이것은 첫 부분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원해용 상토의 그 주재료인 코코피트에 그 발화 억제 성분이 만약에 들어있다면은 발화하는 고사하고 그 발근이나 활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준의 상토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들어 판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 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급의 그런 코코피트는 못 쓰도록 당연히 검사를 하고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생산된 정상적인 제품이라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 그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일반 분갈이약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토와 배양토의 차이는 거름기가 없는 것은 상토이고 거름기가 있는 것은 배양토이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옛날에 중량상토인 황토를 많이 쓰던 시절에 그 상토에는 별다른 거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옛날을 생각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신 듯 합니다. 상토에는 씨앗발앗이 거름기가 많게 되면은 부패가 되거나 아니면 발화 후에도 각종 병충해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 후에 이식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소량의 그런 거름 성분이 상토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드는 제조사의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배양토에는 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냐? 그러면 그것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도 누가 어떻게 만들어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원해용 상토든 분갈이 배양토든 키우면서 추가적으로 비료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해용 상토는 소량의 거름기만이 들어있어서 그 지속시간이 6개월이라 반드시 1년에 2번은 분갈이를 해주거나 아니면 배양토나 분갈이 흙을 써야 된다. 통상적으로 원해용 상토는 발화 후에 3개월 정도 유지될 양의 그런 거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름도 어떤 식물을 심냐에 따라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토를 쓸 때 그냥 쓰지 않고 또 재배합을 하고 웃거름이나 영양분 등을 주기적으로 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그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질문의 답변과 조금 중복되는 개념인데요. 분갈이 시기는 흙만 봤을 때 추가 시비를 했는데도 보비력이 유지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보면 좀 푸석푸석해지고 보습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럼 그때 분갈이를 하셔야 되지만 경험상 그 시기보다 식물 성장으로 인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생육 환경이 천차만별이고 흙 배합도에 따라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초본류의 작은 화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험상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분갈이는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원해용 상토와 분갈이, 분갈이 배합토, 분갈이 배양토, 분갈이 용토 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원해용 상토와 분갈이의 구분이 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그때는 원해용 상토의 거름기가 정말 최소화된 수준이라서 싹이 나서 모종이 되면은
거름기가 많은 배양토에 이식을 해줘야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결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 개념이 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제조사별로 각 제품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은 우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예용 상토, 배양토, 배합토, 용토, 분갈이흙 등 실질적인 사용에서는 구분 짓지 않아도 되지만은 굳이 구분을 짓자면은 원예용 상토와 나머지 흙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류가 가장 큰 차이는 앞서서 언급했듯이 법적 관리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원예용 상토가 아닌 분갈이흙은 특별한 그런 제재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상토보다는 쉽게 만들어 팔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좋게 보면은 나름 제조자의 그런 노하우가 많이 가미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양심 없는 사람이 저질의 원료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 실패를 보신 후에 코코피트 베이스로 만들어진 상토가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다고 품질 보증을 하는 원예용 상토가 무조건 좋고 나머지 분갈이흙 종류는 나쁘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각종 자료를 보게 되면은 상토는 뭐 물 빠짐이 어떻고 그리고 무균이고 뭐 각종 차이점들을 쭉 나열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말들은 특정 업체의 그런 한두 제품을 보고서 말하는 격이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분갈이흙들도 종류에 따라서 이런 특징은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제조사가 착한 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능상 차이는 다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다음은 6번째 질문입니다. 원예용 상토나 분갈이흙 등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이것은 본인이 키우고자 하는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업체에서 그런 제품을 홍보할 때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성분 함량표를 좀 참고해서 고르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흙을 선택할 때 좀 이렇게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어차피 그 식물 생육 환경에 맞게 최소한 배수성이라도 높여주기 위해서 재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섞고 그 구매하신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고르는 게 필요하지만은, 경험상 실내 환경에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은 과습 피해를 볼 우려가 큽니다. 어차피 하다못해 펄라이트라도 섞어야 된다면은 너무 고가가 아닌 기본 수준 정도만 되는 흙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도용 상토도 재배합을 통해서 충분히 분갈이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7번째입니다. 구매한 상토를 다 못 쓰고 곰팡이가 쓸었는데 다 버려야 되나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받았던 질문인데요. 이것이 참 애매하고 때론 좀 안쓰러운 마음에 답변할 때마다 조금씩 답변이 달라지기도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아깝기도 하고 별로 버리고 싶지 않은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큰 것을 사서 조금밖에 안 썼는데 정말 다 버려야 되냐? 그러면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모두 이렇게 좀 걷어내서 그 부분은 꼭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흙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빈 화분에 넣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좀 골고루 부어줘 가지고 물이 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이렇게 좀 두셨다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남은 것을 옥상이나 이렇게 좀 넓은 공간에다가 바짝 말려서 건조시킨 다음에 그리고 사용할 때 물을 좀 부어 가지고 함수율을 높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차선책이지 100%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뜨거운 물을 붓는다고 해서 곰팡이균이 다 죽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햇빛에 말렸다가 쓰게 되면은 비료 성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품질에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험상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저도 해봤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쓸만은 하고, 그리고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시중에 판매하는 그 3%짜리 과산화수소 용액을 그 흙에다가 부어주시는 것도 그 토양 살균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뜨거운 전기로 찌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은 우리가 그 시루떡 찌듯이 그 전기로 찌는 방법이 사실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8번째, 화분 내에 곰팡이나 버섯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은 깨끗한 흙이라도 분갈이 후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화분 내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버섯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분갈이
분갈이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숙성이 덜 된 퇴비 종류나 그런 배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갱이 흙 대신에 바크나 우두칩 등을 그 상토나 분갈이 흙에 섞어서 분갈이를 한 경우에 특히 이런 증세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후발효로 인해서 가스 피해도 있지만은 그 곰팡이 문제 때문에라도 개인적으로 바크나 그런 우두칩류를 갖다가 일반 분갈이 흙에 섞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섯이든 곰팡이든 일단 생기게 되면은 식물을 뽑아가지고 최대한 거기 생긴 그런 균사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 복토하듯이 겉만 살짝 긁어내고 알코올을 뿌려서 다시 새 흙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쪽 사항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율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한쪽 부분만 노랗게 말라 들어가는 경우에 화분을 한번 쏟아보면은 이렇게 균사체가 형성이 돼서 이것이 뿌리를 감싸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물을 주어도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고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식물 상부의 일정 부위가 이렇게 잎이 말라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결국에는 식물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상 보면은 특히 율마라든가 애니시다 그리고 유칼립투스 종류들 그렇게 잎이 좀 잘 자라게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이 한쪽이 마름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곰팡이라든가 버섯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9번째가 되겠습니다. 코코피트가 주 재료인 상토나 분갈이 흙의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도 몇 번 받았었는데 이거 쓰고 남은 그 분갈이 흙에 대한 보관 그런 것을 문의를 하신 건데 이것은 우선 작은 용량을 구매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다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은 만약에 대용량을 사서 쓰고서 남은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퍼팩을 이용해서 소분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좀 공기가 어느 정도 통하게 바늘이나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러서 분리 보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분리 보관까지는 아니고 흙 위에 신문지를 좀 구겨 넣거나 아니면은 간장독에 숯덩이 넣듯이 이 표면에 숯한 덩어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꼭 밀봉을 해가지고 건조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 즉 그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 구석에 놔두시면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보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것을 훈탄을 좀 섞어가지고 그 지퍼팩이나 이런데 소포장해서 분리 보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예용 상토 같은 경우 유통기한 즉 그 보증기간이 보통 1년인데 그것은 경험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질문입니다. 분갈이 후 이미 사용했던 흙은 버려야 되나요? 이것도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앞서서 그 7번째 질문하고 좀 비슷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병충해에 걸렸던 흙은 무조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흙 이야기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도심에서는 흙을 버릴 때도 원래는 폐기물 마대나 이런 거를 사셔가지고 버리거나 아니면 그 지자체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게 해서 버리셔도 되는 지역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좀 깨끗하게 잘 자라던 식물의 흙을 좀 재활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물 뿌리나 좀 지저분한 이런 불순물들 이런 거를 좀 걷어내시고 이런 퇴비 종류나 아니면 부엽토를 좀 소량을 골고루 섞어서 지퍼팩이나 이런 데 넣어서 밀봉을 해서 좀 숙성을 시킨 후에 그 사용할 때 새 흙을 좀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흙은 보통 그 상추라든가 아니면 토마토 등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기타 식물들을 키우는데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그 큰 화분에 흙이 많이 들어갈 때 그 배수층 위에 부피를 갖다가 이렇게 좀 채우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활용 흙은 같은 식물, 예를 들어서 제라늄을 심었던 흙에 또 제라늄을 심는 이렇게 반복해서 심게 되면은 영양 결핍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보습 보비력이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면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문답 형태로 원예용 상토와 그 분갈이 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기 전보다 그 흙에 대한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갈이 혼합토는 만드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흙을 좀 보는 시야를 넓혀서 그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꼭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흙은 좋은 것만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연에서 얻어지는 일반 흙의 그런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 또 계속적으로 개량되어서 나온 것이 요즘 사용되는 분갈이 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은 흙으로 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마 식물을 키우는 동안에 흙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 동네 최고의 흙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